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콘텐츠는 12월 강세 섹터 올라설 종목들은인데요. 특히 저점에서 모아갈 섹터 탑3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픽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고,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된 주,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로봇 사업 이슈로 인해서 로봇 관련된 주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강한 장이고요. 이번 주에 특히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증시가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1%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국에서 첫 번째 오미크론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만 강세 섹터로 남겨두고 나머지 미국 증시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오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는 NFT나 메타버스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강세 섹터가 없는데, 그래도 좀 모아갈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3시 57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현 시간 일단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정도만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다우존스, 원자재, 소비재, 항공, 빅테크, 반도체, 전기차까지 모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겠고, 오미크론 확진자 아직은 치사율이 높진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1호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수가 줄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8,000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연예인 유재석 씨라든지 제 주변에도 걸린 분들이 한둘씩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거에는 달리 어쨌든 확산성은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들이 증시에도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픽 종목 살펴보면은 제가 제너럴 모터스 6% 상승, 포드 9.6% 상승을 유의미하게 관찰을 했고, 특히나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픽업 트럭, 내년에 출시하는 픽업 트럭이 20만 대 사전 예약이 다 판매가 되면서 그런 이슈로 당연한 전기차주가 월요일날 움직일 것을 예상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LG전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애플카에 관련돼서 조인트 벤처인 마그나와 애플카의 이런 협업 관계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현대오토에버 끼가 좋은 종목이면서도 그래도 전기차들 중에서는 정배열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를 말씀드렸었고, 기아하고 현대오토에버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장중에 한 5% 정도 상승을 했었고, 기아는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인포뱅크가 특히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율주행에서는 제가 계속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저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매수했다고도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장초에 약한 흐름으로 시작을 해서 금방 이렇게 상한가 29%까지 갔다가 결국엔 22% 종가 마감하는, 그래서 저희 주식 토론방 있는 분들도 인포뱅크로 10% 이상 수익 낸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급등주는 제가 매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히나 오후에 추격 매매를 조심해야 되고요. 물론 인포뱅크는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루 이틀 놀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놀려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오토에버, 기아, LG 디스플레이 그렇게 좋게 말씀드렸었고, 이제 일단 인포뱅크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이슈는 단기 이슈로 보기는 이제 어렵죠. 이제는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속적인 상승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주 정도 지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어쨌든 인포뱅크, 에이테크 솔루션, 라닉스, 칩셋 미디어 정도까지를 좋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지분을 들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고요. 대장주는 인포뱅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비고와 KC도 어쨌든 순환매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못 갔으니까. 근데 이제 오비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부채율이 상당히 높죠. 유보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서 저는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제가 빠질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고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PSK가 3, 4% 상승을 했었고 DB하이텍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도 장중에 4%까지 상승을 했었고 오늘 오히려 이렇게 눌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LX 세미콘, 지오 엘리먼트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메디칼 제가 지난주에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상한가 갔을 때 22%대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 하루 눌러주고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요. 한국파마도 제가 눌러줄 때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둘 다 이제 공통점은 제넨셀의 최대 주주 세종 메디칼과 제넨셀의 관계사 한국파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메디아나나 메가이 CS 이런 것들은 의료기기 관련된 주, 결국엔 다 코로나 관련된 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종목들,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현재 코로나 관련된 주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뭐 확진자 수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월요일 치고서는 가장 역대적으로 많은 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번 주에도 당연히 7,000명, 8,000명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종메디칼, 한국파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결정적인 거는 머크사가 지금 이번에 프랑스에서 승인 거부를 당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 효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우 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오늘은 5,817명.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월요일 확진자 수 발표는 상당히 적게 나오죠. 왜냐하면 일요일, 토요일이 그 검사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더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코로나 라이브로 보면 한 5,386명이기 때문에 내일도 한 6,000명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백신 2회 접종 오미크론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옥스퍼드대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히나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오미크론 사망자가 첫 번째로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백신 2회 접종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라는 얘기죠. 돌파 감염으로 오미크론을 막을 수 없다.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이고요. 거기에 대한 뭐 대응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뭐 치사율이 낮다는 그런 정도 하지만 결국에는 감염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일자 로이터 통신이죠. 보면은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2차까지 맞은 그런 접종자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부정적인 이런 기사를 냈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이제 이런 것들이 여파가 반영돼서 오늘 미국의 그런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들이 또 이렇게 폭락을 했고요. 반대로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말씀드렸던 대로 뭐 방송인 유재석 씨도 2차 이게 핵심이죠. 2차 접종에도 돌파 감염이 됐다는 부분. 물론 오미크론은 아니긴 할 테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유명인들의 확진 소식이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코스피는 정강 후약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증시는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2%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엔디비아 마이너스 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2%입니다. 유럽 증시도 오늘자 정강 후약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FOMC 예정된 악재 그래서 14일, 15일까지는 그 불확실성이 확실히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죠. 증시가 좋은 날만 거래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장초에는 증시가 괜찮았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장초에는 거래를 할 만했어요. 그래서 장초에 매수를 해서 뭐 조금 올랐을 때 한 5% 10% 올랐을 때 파는 건 너무 잘하셨는데 문제는 오후에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오늘같이 또 미국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새는 저점에 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특히나 NFT나 게임이나 메타버스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시작된 것들은 잘못 샀다가는 마이너스 10% 20%는 우습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덱스터도 저번에 사례로 여러 번 들었지만 덱스터가 결국엔 반토막 났잖아요. 제가 반토막 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주들,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40%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고 NFT에 대한 지금 악재가 또 하나 발생을 했죠. 게임 관련해서 뭐 이런 조금 폐지가 된 물론 10일자 뉴스긴 한데 그게 이제 오늘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재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에 들어간 섹터들은 매수하는 게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채금리 마이너스 4.37% 이렇게 뭐 급등 급락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은 그나마 좀 보합으로 버텨주고 있고 빅스 지수도 오늘 보는 것처럼 한 9%대 상승. 그래서 빅스 지수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30% 정도 되면은 뭐 그때는 이제 매수를 좀 할 만하고 시장에서 아무래도 투매 같은 게 좀 일어나니까 반대로 뭐 10%대, 뭐 13%, 15%이 정도 때는 오히려 과매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유가 뭐 비등한 수준이고요. 비트코인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회복을 못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급락 이후에 횡보하면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인 뭐 비덴트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이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오네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날도 관련돼서 이제 하락을 좀 했죠. 물론 페이코인은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 뉴스들이 가장 뜨겁게 좀 달궜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미국의 CEO들이 주식을 대거 팔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카카오페이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잘 분석한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주가가 고점에 이르렀다고 판단.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단지 개별 종목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증시의 버블이란 얘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말 그대로 2022년에는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을 예상을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의 부자 과세 이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죠. 대략 규모가 약 2조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음 달 하원에서 통과돼서 이제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 목적으로 지금 팔았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목적. 그래서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6.8. 그래서 제가 소개했었죠 지난주에 40년 동안 최고치로 치솟았다. 그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치솟으면 주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서 그렇게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뭐 이 세 가지 이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나라 또는 미국 증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죠. 당연히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과 우리가 가장 다른 점, 뭐 슈퍼개미와 우리가 가장 다른 점은 우리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이 유한합니다. 유한하고 적죠. 굉장히 현금이.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고 사실은 장이 좋지 않아도 기관 투자자나 뭐 돈이 뭐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 슈퍼개미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탈 수도 있고 또 인버스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된 방법 안에서 이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빠질 때는 매수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관망하는 게 낫죠. 그리고 그 카카오페이도 오늘 그 경영전이 44만 주 매각한 이슈 때문에 뭐 그것도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장 초반 약세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안 좋다는 시그널이죠. 제가 그리고 지난주에 스펙주들이 올라가고 뭐 우선주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도 다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하락장으로 가는 하나의 시그널이 됐다. 물론 다행히 그래도 지금 코스피 3천을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박스피를 형성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개미들이 재미를 볼 수 있는 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일단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장이 좋은 날만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뭐 말 그대로 단타를 하실 분들도 장이 좋지 않은 하락장일 때는 확률이 한 5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성공 확률이. 아무리 잘하는 분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운 좋게 한두 번 성공한 거 가지고 그거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내가 뭐 단타를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하락장에서도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큰 오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이거가 가장 악재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NFT 게임 관련해서 국내 첫 P2E 뭐 결국에는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게임이 한 시간에 한 7천 원 정도 벌 수 있는 무슨 무돌 삼국지라고 이제 그게 한 그 정도 벌 수 있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게임을 이제 어쨌든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불법성 여부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 12일 날 사실 있었던 이슈인데 오늘 반영이 됐죠. 오늘 반영이 되면서 위메이드, 뭐 게임빌, 컴투스 다 이제 폭락을 했는데 물론 뭐 이렇게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좋게 보고 있는 특히나 해외 서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위법성이 있을 거라고 그 분류가 될 것은 사실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2달 전이었죠. NFT 처음 다룰 때 해외 게임이 잘 되는 곳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도 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게임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작은 악재도 당연히 전체 다 섹터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죠. 이게 지난 10일 게임 이후부터 등급 분류 취소 판정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국내에서는 P2E 게임을 운영이 어렵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 다시 한번이죠. 왜냐면 저도 그때 2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국내에서는 지금 안 된다고. 왜냐면 국내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현재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도 다 과금, 세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뭐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컴투스도 고점 대비 한 23%, 카카오 게임즈도 한 22% 정도 하락한 상태다. 그래서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게임주 매수는 신규 매수는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현재는 20선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저점이라고 절대 살 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참 중요한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글로벌 악재들이 좀 많고 FOMC 회의도 지금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섹터 조정 중인 종목들은 빠진다고 사면은 바닥이 어딜지 모르기 때문에 더 큰 손해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로봇 사업 물론 이것도 오늘자 뉴스는 아니에요. 벌써 지난주부터 나왔던 뉴스들이고 재편 제가 이제 사업부 재편에 대한 내용들도 다 설명드렸었잖아요. AI 사업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사실 뉴스 하나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된 주들이 다 움직였거든요. 근데 로봇 관련된 주들은 단점이 다 역배열이에요. 다 역배열인 상태에서 이 재료 하나만 가지고 상한가를 가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단기적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시멘트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멘트도 제가 물론 목요일 날 제가 성신양해하고 한일시멘트 말했고 성신양해가 이틀 동안 거의 뭐 3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역배열인 상태에서 동양 재료 때문에 단기 상승한 거에 그치기 때문에 오늘 또 7%대 하락을 하기도 했죠. 이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성 있는 재료가 아니고 실적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로보티즈, 로보스타, 슈림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삼성전자가 12일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했다라는 재료 때문이었죠. 그 관련된 투자를 100조 이상 하겠다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삼성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안을 내놓는다면 당연히 그때는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현재는 역배열 상태고 상당히 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이슈로는 정배열 추세 전환을 하고 강세 섹터로 올라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 섹터에서 저는 사실 뭐 로봇 관련된 주도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설명드렸었어요. 제가 1월달, 2월달에 많이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로보티즈하고 로보스타를 가장 좋게 말씀드렸죠. 왜냐면 물론 다른 종목들이 변동성은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좋은데 뭐 유진 로봇, 휴진 로봇, 로보로봇 이런 데도 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종목들이고 근데 저는 이제 로보티즈와 로보스타를 좋게 그나마 봤던 게 LG전자가 이제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2대 주주고 로보스타는 LG전자가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로보티즈가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 두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미크론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사망자 나왔다는 뉴스 그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머크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프랑스에서 승인 거부를 됐죠. 13일 오늘자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종 메디칼 제넨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종 메디칼과 제넨셀 관계사인 한국파마가 급등을 했다. 그런 흐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관련된 것들이 또 뭐 좋은 흐름을 보였죠. 한국테크놀로지나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NFT 신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쳐도 강세 섹터가 아니잖아요. NFT가 현재 게임도 조정을 받고 있고 NFT도 조정받고 있고 악재도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상승에 그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NFT 그래도 뭐 신규로 이렇게 재료가 떴으니까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다가는 큰일 난다. 라는 말씀이고요.
LG전자 뭐 애플카 이슈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건데 자율주행 이슈는 사실은 배터리나 이런 전기차 관련된 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고 또 실적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당연히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을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포뱅크나 에이테크 솔루션, 라닉스, 칩셋 미디어 정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총은 1,500억 원, 매출액은 보시는 것처럼 한 2,400억 원 괜찮죠. 매출액이 영업이익도 괜찮고 부채 비율은 150으로 괜찮은 수준이고 유보율도 한 1,300%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량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들고 있죠.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실적이 좋아서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자율주행 기술에 빠질 수가 없는 게 이제 카메라 렌즈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상승을 한 건데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을 업종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했죠. 어제자로 이제 신고가를 달성했고 시가총액은 한 3,300억 원 보시면 매출액도 이렇게 상승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좋은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16%, 유보율도 굉장히 높고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이런 기업들은 사실 모아가기에 굉장히 좋죠. 빠질 때마다. 그리고 JP 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작년에도 제가 이 종목들을 이 참가 기업들 한 달 전부터 정리해드리면서 그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아직 뭐 확정된 것들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네오 이뮨텍 대면 참석, 그다음에 올릭스 대면 참석, SK 바이오팜 대면 참석, 파맵신 대면 참석. 뭐 현재는 한 이 정도로 좀 기사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는 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다가가서 그때쯤에 살 때쯤에 이미 시세가 다 반영된 이유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차트가 정별이면서 좀 괜찮은 것들 중심으로 사실은 뭐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실적으로 사기에는 너무 차트가 망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테마, 정기적 그 기간에 따른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은 당연히 차트로 보는 게 맞고요. 보시면은 일단 예를 하나 들자면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는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도 제가 신규 상장주 때 지난 3월 달에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겪고 있고 정배열로 전환 중이고요. 20선 위에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고 외인 수급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집도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JP모건에서 뭔가를 발표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겠고 뭐 그때까지 조금씩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총은 1조 한 598억 원인데 뭐 실적은 형편없죠. 형편없고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유보율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월드 제가 이제 그 어저께 스터디 2기 강의할 때도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싸이월드가 이번 주에 오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급락할 것이다. 다날이라든지 뭐 안트로메딕이야 뭐 거래 정지 중이고 NHN 벅스도 제가 급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주에. 근데 오늘 아무래도 거래량이 실린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와서 장중한 때 뭐 좀 고점까지 갔다가 한번 찍고서 한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재료 소멸 그러니까 그 당일까지 가지 않고요. 왜냐면 당일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일 전날 던지겠죠, 다들. 그렇기 때문에 한 이렇게 한 5일 전이나 한 이번 주 초에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 전쯤에 던지는 투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다날과 오늘 NHN 벅스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겠죠. 조정을 받고서 다시 천천히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다날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보다는 여기보다는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증시 분석 보시면은 1위부터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일단 GV 같은 경우는 정리매매 이런 종목들은 뭐 아예 볼 필요도 없고요. 세종 메디칼, 제넥센 최대 주주 한번 내일도 한번 뭐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좀 급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연히 급등 후에는 급락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두 번 정도는 더뭐 신고가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 로보티즈, 휴림 로봇 일단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로봇에 관련된 그런 관심 종목이 따로 있어야겠죠. 저도 1월 달부터 정리하고 매번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최근에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뭐 기간 규정이 굉장히 길었었죠. 뭐 왜냐하면 항공우주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사실 신산업인 거는 맞는데 실적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실적은 정말 너무 형편이 없어서
항공우주는 그나마 실적이 좀 나오죠. 뭐 위성이나 이런 쪽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관심 갖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재료가 또 발생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흐름을 좀 체크해야 되겠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자율주행 좋게 보고 있고, SPC 시스템즈 말씀드렸고, 로보스타, 하이비전 시스템도 말씀드렸고요. 자율주행이면서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엔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 회사로서 좀 많이 들어오곤 있는데, 그 수급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일단 좀 패스입니다. 패스고, 셀바스 AI도 뭐 텐베거 관련된 그 증권사 리포트가 지난주에 나왔죠. 그러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큐렉스, 한국테크놀로지, 나무가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단에도 뭐 제넥스의 관계사인 한국파마, 그다음에 현우산업, 에이테크 솔루션 다 자율주행 관련된 주죠. 애플과 관련된 주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타지오 같은 경우도 엔터주로 올라갔는데, 제가 그 큐브 엔터를 참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큐브 엔터가 오늘 20선을 터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 6% 상승을 했고, 그런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모아가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메디칼, 바이오니아 거래 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체크해 볼 만한 것은 세종메디칼하고 바이오니아, 인포뱅크 정도. 다날은 이제 좀 살펴봐야죠. 저는 이제 다날 오늘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일단은 뭐 거래량 음봉 좀 떴기 때문에 일단은 강력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뭐 신고가 이후에는 이렇게 당연히 기간 조정이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보시는 게 일단 좀 관망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거의 시총만큼 거래량으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세종메디칼, 휴림로봇, 미래나노텍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에서는 뭐 엠벤처 투자 말씀드렸던 대로 2차전지 관련된 주인데, 여기도 외국인 수급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기아 다 전장 쪽으로죠. 전장 쪽으로 기관 순매수들이 좀 집중되고 있다. 사실은 올해 다들 아시다시피 전장 쪽이 너무 못 갔죠. 지금 뭐 2차 전지만 사실 잘 갔고, 기아, 현대, 뭐 이런 만도 이런 대형주들은 특히나 다 못 갔는데, 사실 뭐 대형주들이 못 가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이 특이했었던 거지 올해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대형주는 원래 상승이 굉장히 적습니다. 상승이 적고,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근에 막 많이 급등한 것들은 그게 되게 예상 외의 일이지 그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에 투자하면서 무슨 하루에 5%씩 올라갈 것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대형주들은 많이 상승해봐야 2, 3%.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소형주들은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테마주 소형주들은 당연히 10%, 20%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10%, 20%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대형주 실적주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주들이 20%씩 오르는데 왜 내 주가 2%밖에 안 올라서 3% 올랐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선택을 한 거죠. 내가 만약에 20%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소형주에 들어가는 게 맞고, 대형주에 갔으면은 2% 상승에 만족을 해야죠. 2% 상승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왜냐면 제가 어저께 끼를 보는 종목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일봉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 클릭을 해보면 된다. 그거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어저께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어제는 강세 섹터가 이제 삼성전자 로봇 관련된 주 7개, 코로나 제약 관련된 주 5개, 자율주행 4개. 이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건 로봇 관련된 주가 연속성이 있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일단 역배열이기 때문에, 역배열이어서 아무리 오늘 상한가가 두 종목이 같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갈 재료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또 소멸이 되고 언젠가 한번 다시 올라오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오히려 자율주행 같은 게 좀 오래 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제약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뭐 MSC, 모건 스탠리 그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런 데 이제 조금 참여할 기업들 중심으로 미리가 중요한 거죠. 미리 매수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 선별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조정 중인 섹터들,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꾸준히 언급될 재료, 계속 이제 재료가 발생할 것들이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아직은 좀 덜 오른 섹터, 정배열 20선 위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 중에는 뭐 당연히 반도체가 되겠고요. 반도체, 자율주행
JP모건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만약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만약이라도, 지금 삼성전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한 지금 78,000원 정도 됐죠. 지지선 구축하고 있는데, 만약이라도 20선을 이탈하거나 좀 악재가 발생을 한다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소부장도 같이 무너지니까, 그런 흐름들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 삼아서 장초에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도 뭐 DB하이텍이라든지 제주반도체라든지 오늘 좀 눌러준 종목들 중심으로 또 추가 상승을 하겠죠. 또 자율주행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뭐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총이 2,184억 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그나마 뭐 이렇게 무난하지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이렇게 마이너스죠. 그나마 이제 유보율이 낮기 때문에 좀 괜찮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아직은 실적이 올라오기에는 참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로봇이 강세 섹터로 올라오긴 좀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내일도 뭐 대석전자 증설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증설 이슈가 있고 시혜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장초에 갭 상승을 띄우고서 한번 폭락을 시키겠죠. 폭락 한번 시키고서 그 다음날 올라가든지, 아니면 한번 폭락시킨 이후에 올라가든지. 그래서 어쨌든 신규 들어가시는 분들은 시초가 매매보다는 조금 하락한 거 보고서 이렇게 저점에 들어가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말씀드렸고, 5G, 6G도 오늘처럼, 오늘도 이렇게 장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1%대 하락에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괜찮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나 뭐 KMW 이런 종목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이제 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실적주, 그다음에 테마주는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주식 토론방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확인이 뭐 퇴근 후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초대를 하긴 다 하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한 4시 정도 됐네요. 4시 반 됐는데 빨리 자고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처럼 말씀드린 대로 어제랑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제가 어제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체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지표들이 다 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은 훨씬 더 어제보다는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또 FMC가 화요일, 수요일 지나고 나면 한 목요일, 금요일은 또 나은 장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체크하시는 거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